네, 안녕하세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 교수님과 함께 저희 다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내용들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관계에서 우위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다크 심리학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신뢰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 한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글쎄.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라. 근데 사실 다크 사이콜로지가 제가 이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들으면 바로 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조금 제가 이렇게 아주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네. 그러니까 뭔가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꼭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아래에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상호작용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상호작용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조금이라도 강한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우위를 잡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전략이에요. 오래 뭔가 유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전략이다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참 그렇긴 해요. 잠깐도 우위를 잡지 못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얘기하다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니라 얕잡아 볼 수 없구나. 그렇게 상대방의 강점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꼭 우위를 잡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위를 잡으려고 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그러게요. 근데 사실 여기서 그 얘기하는 그 기술들 보면 막 그렇게 이게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으로 살기에는 어려운 기술들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막 이런 거잖아요. 좀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는데 침묵하면서 이걸 당신에게 벌을 준다라는. 근데 그런 사람이랑 왜 놀겠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 많은데 그거를 자기가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위험이 내가 이렇게 우위를 잡고 내가 뭘 해버리려 하다가 점점점 고립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싫지 않으시겠어요? 싫은데 그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라고 했을 때 뭐 남자친구가 뭐 어떤 대화를 하다가 자기한테 좀 불리한 게 있거나 그러면 입을 닫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뭐 저거 좀 가져다 줘 했을 때 이제 입을 닫아요. 침묵. 계속 저거 갖다 달라니까 침묵.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분명히 불렀는데 이제 침묵, 모른 척하고 침묵. 그러니까 이런 데 소소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소소하게.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오늘 아주 피곤한데 부탁하면은 모른 척 못한 척 하고 있자 막 내가 이러고 있으면 지나가시겠지 이런 경우를 어쩌다가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나. 네네. 그런 거를 우리의 메인 전략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사실 남자친구가 어쩌다 그러면 그럼 어쩌다 봐주죠. 그러다가 그래 오늘은 좀 그런가 보다 내가 봐줬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나를 조종하려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헤어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으로 이렇게 뭔가 어떤 그 침묵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건데 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강한 상대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침묵할 수 없는 상황도 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랑은 좀 다른 게 아닐까요? 그건 내가 우위를 잡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침묵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모호하게 좀 태도를 유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하는 화법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근데 정말 침묵을 하는 게 좀 들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을까요? 내가 가만히 그냥 잘못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라면 여자친구 기분 나쁘게 하느니 좀 조용하게 내가 좀 들으면서 이게 또 다른 무슨 이야기가 있나 들어보자.
그러실 수는 없을까요? 그러는 분 안 계시나요? 있겠죠, 교수님. 역시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네요, 상황을.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가 그 좀 사람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다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술들을 보면 사람을 좀 답답하게 하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답답하게 하면서도 이 사람을 내치기보다는 약간 오히려 절절매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제안하고 사람들이 이런 거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사실 이거 정말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모든 전략들이 가스라이팅을 거꾸로 하자.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데요. 우리가 가스라이팅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정신 건강을 상하게 하고 이 사람을 정말 큰 상처를 주게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굳이 그런 전략을 써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겠다. 이기고야 말겠다. 그러지 않으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라는 게 우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위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뭐 그러면은 이제 심리학에서 교수님께서 심리학자로서 이런 거 말고 정말 어쨌든 내가 괴롭고 힘들어서 또 이런 기술까지 열어본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신뢰를 쌓고 또 신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생각보다 나를 좋아한다, 좋게 표현한다, 좋게 생각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요. 내가 실수한 것도 다 알아볼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에게 좀 너그러워져야 된다. 네. 그럼 일단 신뢰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또 연구하고 또 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신뢰라는 거를 심리학에서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어떻게 연구를 하나요? 신뢰 연구는 되게 많은데요. 또 이게 약간 의외일 것일 수 있는데 내가 약간 취약성을 드러냈을 때 또 신뢰가 쌓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있는 대로. 언행에 일치한다. 있는데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한다. 그러는데 그게 항상 좋은 점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너무 솔직하게 말하니까 믿을 수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상황을 좀 제가 배려하고 말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어떨 때는 다른 사람한테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고 그럴 땐 좀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좀 좋게 돌려서 말을 한다거나 할지. 둥글둥글 뭔가 이렇게 네. 돌려서. 아니면 그런 얘기는 안 한다 할지. 그런 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내가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솔직하다고 말하면서 남한테 상처 주는 말도 막 하시는 분. 전 사실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제 얘기를 솔직하게 말한 건데 그래도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솔직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저한테 조언을 주신 것 같아요. 보통 논문 평가할 때 그런 상황이 많았나요? 교수님? 너무 평가할 땐 조심해서 말을 해야죠. 네. 일단 좋은 말, 좋은 말 시작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보면은 이게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말하는 것도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어쩌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쩌란 말이지? 그만 엎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고 저쪽을 강조하자는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아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좋은 전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네요. 그러니까 뭔가 남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솔직하게 대하면은 오히려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네, 이런 소통 기술들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 내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면서 네. 그런 말씀 막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아니죠,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솔직한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내가 입을 다물고 나중에 이게 나중에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아, 그래요? 네. 이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과 이 사람과 관계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건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또 가까운 사이고 하면 비판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지적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적이라고 하면 좀 더 단어가 세긴 한데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자녀와의 아니면 제 관계, 감정인가요? 뭔가 이렇게 그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건가요? 그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네. 오래 지속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요. 그럴 땐 정말 신뢰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얘기는 더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는 있어도 사실 그냥 조금 더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 관계에 대한 배려가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진실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이게 지금 너무 뺑뺑 돌려 말하나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옳다. 난 옳다는 걸 끝까지 밝혀야 되겠다.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네. 어렵네요. 네. 네. 그 신뢰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맞다는 걸 내가 강조했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좀 신뢰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첫 번째가 그 취약성을 오픈하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솔직한 건데요. 네. 내가 나를 가리고 요즘 이제 그 SNS 시대에 우리가 사진 하나 나오려면 100장은 보통 찍죠. 100장 찍어서 그 중에서 괜찮은 걸 포토샵을 해서 그렇게 올리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나를 실제 모습보다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더 외롭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외로워지고 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진실된 모습일까?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냥 막 너무 공주 같은 모습만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또 그런 게 또 내가 친해지는 모습인지 진짠지 가짠지 조차 드러나지 않는 게 많죠. 그래서 내가 취약한 부분도 그런 것만 너무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라 맞아요. 또 그렇게 네. 생각을 하면은 또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냥 어쩔 땐 내가 취약한 부분도 드러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건 내 솔직한 모습, 이건 약한 모습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는 게 오히려 더 또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또 친구들이랑도 가장 친해지는 그 순간이 서로 힘든 얘기 할 때 좀 많이 친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특이한 연구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가십도 막 하잖아요. 가십, 네, 험담 이런 거. 가십은 주로 험담이죠. 네. 근데
험담이 아닌 가십도 있어요. 이제 뭐 네. 아니면 연예인 얘기할 때 뭐 네. 험담 아니라도 아, 뭐, 야, 그냥 누구랑 잡담이요? 네, 네네. 누구랑 사귄대더라.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험담은 맞아요. 아니죠. 저도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저희 그 지금 찍어주시는 PD님이 원래 연예계에서 촬영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예쁜 연예인이 누구냐, 뭐 이런 거. 이런 게 가십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성형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게 가십인데 꼭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가십도 근데 가십이 보면 나쁜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맞아요.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십할 때 그게 좀 더 친해지는 길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십이 어떤 거냐면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된다는 거예요. 가십이 특히 이제 얘기하다 보면 괜히 연예인 얘기하다 보면은 제일 예쁜 연예인 얘기하면서 뭐 성형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괜히 조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나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보이밴드 그 사람이 아깝지 막 이렇게 서로 사귄대, 막 낮춰가면서 이렇게. 네, 네네. 깎아내리면서 말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나의 약점을 조금 드러내는 거라고들 해요. 그래서 가십을 하면 우리가 친해진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보니 나의 약점을 좀 드러내고 서로 취약점이 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대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쨌든 관계에 도움이 되는데 네. 가십이 효과적인 이유가 그게 해석이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연구가. 되게 재밌네요. 네. 그리고 저 그것도 기억나거든요. 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좀 사이가 돈독해지려면 상사 욕을 같이 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주고 또 이제 네. 돈독하게 만들어준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뭔가 전우회 같은 게 막 생기죠. 네. 몰래 욕을 하는데 들키면 큰일 났잖아요. 그쵸. 약간 이렇게 몰래 막 우리끼리 막 뭐 다른 게 생기는 소곤소곤 거잖아. 막, 네.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또 딱 등장하시면 또 우리가 또 모른 척. 돌변해서 막 또 좋은 얘기를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이게 다 사람 사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도 이렇게 제가 좀 뭘 놓쳤을 수도 있고 뭐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그러니까 왜 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약점인데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오히려 또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네, 그런 네.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도 실수가 있고 저 친구도 실수가 있고 그런 걸 서로 알잖아요. 근데 또 너무 완벽한 모습보다 어떻게 말하면 이게 이렇게 좀 인간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났을 때 네. 또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우리가 더 친해지는 경우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너무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작게는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어떤 메시지네요. 네. 취약점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어떤 거였죠? 취약점 전에? 이게 이제 주고받는 게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모성이요? 내가 네. 먼저. 맞아요. 네, 내가 먼저.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그 다크 심리학이 위험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먼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면 다 알거든요. 우리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할 수도 있고 그걸 또 그렇게 스스로 함정을 판다 그러나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정도는 신뢰해주고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저쪽에서 아는 척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은근히 내가 하나 뭔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나도 하나 뭔가 또 이제 넘어가야지 뭐 이럴 수가 있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매너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왜 우리 이제 서양 음식점 고급 음식점에 가면 포크랑 나이프 막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여기도 뭐 스푼 이쪽에 있고 뭐 포크 이쪽에 3개 뭐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있잖아요.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스푼은 저게 디저트 스푼일까? 이제 샐러드 에피타이저 스푼일까? 그런데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어떤 포크를 쓰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사람이 틀린 포크를 썼을 때 알아차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알아차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남이 틀리는 게 막 눈에 막 쏙쏙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게다가 또 지적을 하시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 실수를 그게 뭐 실수도 아니다. 뭐 이 정도 포크 잘못 쓰는 거 정도는 그런 걸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넘어가시는 분. 그런 분이 정말 매너 좋은 분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이게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저도. 아니, 되게 어떤 좋은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네. 매너가 좋은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지적하는 사람이 네. 잘 알려주고 이런 사람이 네, 아니라 아닌 거죠. 이거는 바깥부터 쓰는 거야, 이게 네, 아니라. 아닌 거예요. 아. 그런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막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기분 나쁘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 같은 게 초반에는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발음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뭐 네. 실례 이런 거면 실례 뭐 네, 이렇게 네, 네. 발음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것들 방송하시니까 네네. 발음이 중요하시죠. 뭐 네.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그 동료들이 실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고쳐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런 좋죠. 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한 네네. 동료.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건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이제 뭐랄까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친구의 엄마라던가 친구의 어떤 이런 분이 이제 발음을 조금 더 공부해야겠더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살짝 조금 그런가 약간 싶을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 이제 미국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미국에서 한참 살았지만 아무래도 처음에는 발음이나 이런 것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영어 뭐 엄청 잘하지만 처음에는 사실 약하고 그리고 그냥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발음을 제가 틀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아무도 네.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지적하면 또 싫어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처음엔 조금 해주시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지심리학자인데 네. 그러면 cognitive psychology예요. 그런데 이 cognitive가 이게 이제 우리 말에서는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나오면 엮어서 얘기하잖아요. 연음을 저희가 좀 하죠. 네. 그런데 거기서는 이게 자음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cognitive에서 cognitive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발음이에요. 우리가 괜히 cognitive에서 해서 cognitive 이렇게 붙여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ognitive psychology 이렇게요? 네, 근데 이걸 기억 발음처럼 되잖아요. 네네네. 기억 다음에 또 니은이 붙잖아요. 네. 근데 한국어로 cognitive라고 기억 다음에 니은이 나오면은 cognitive라고 약간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연음을 있잖아요. 하죠. 네네. 네, 그게 그러면 틀린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cognitive라고 cog자가 그 G 발음이 딱 나오고 N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전공 분야인데 그걸 틀리게 발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제가 나중에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서 제가 또 여태까지 여태 안 가르쳐줬냐고 그랬더니 아니 또 동양 발음 틀리게 한다고 지적하면 기분 나쁠까봐.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정도는 가르쳐줘야지 이게 전공인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인지심리학자인데 뭐 임지심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틀리게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막 안 가르쳐주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매너가 좋은 글쎄 친구들이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그런 거 좀 고쳐라 막 제가 이제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게 또 이 사회생활과 관계라는 게 정말 한 끗인 것 같아요. 네, 그치, 네. 난 매너가 좋은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건데 또 그게 돌이켜보면 필요했던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이게 이 사람 다음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확실하고 남들이 안 가르쳐줘서 내가 살짝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눈에 안 띄게 살짝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되게 고맙죠.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앞에 놓고 막 지적을 맞아요. 하는 것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인지심리학을 틀리게 발음했는데 지금 살짝 야 그건 아까 틀렸어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예 그러면 고맙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매너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매너를 조금 이렇게 잘 사용을 하면 그것도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죠. 도움이 된다. 네. 이 사람이 날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고쳐주려고 뒤에 와서 살짝 네. 그러니까 톡방에서 전체 톡방에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개인 톡으로 살짝 맞아요.
야 이거 아까 틀려서 다시 봐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주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약간 속은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희과 선생님이 이런 얘기 되나? 근데 이제 단체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인데 단체 톡방이 있어요. 이거 안 보시겠지? 단체 톡방이 있는데 이제 톡방에다가 이 선생님이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놀란 얼굴 벌써 미리 지적을 막 이렇게 벌써 했었어요. 지적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의 바르게 이런 학과 이제 안건을 막 의논을 하시다가 갑자기 야 이 녀석아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는 네. 거예요. 뜬금없이 네. 톡방에. 네. 그래서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막 그런데 근데 이게 뭐지? 막 근데 우리가 저는 보나마나 이제 그러니까 보이스 레코니션 시스템을 쓰신 거죠. 근데 그게 잘못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 엄청 웃었는데 보자마자 네. 웃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학과의 다른 교수님들이 개인톡으로 살짝 교수님 이거 지금 딴 거 들어갔어요. 지우세요, 아, 지우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다시 이제 쓰신 거예요. 아. 역시 AI를 잘못 쓰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자기가 예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그 고양이 이제 들고양이라 그러나 이렇게 길고양이가 네.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길고양이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학과 의논 톡방에 막 뜨신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서 막 배를 주고 웃었는데 딴 선생님들은 살짝 뒤에 가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면 네. 그 사람에 대한 좀 믿음이 조금 더 생기거든요. 네, 네. 저는 그냥 막 웃으면서 보나마나 뻔하다 어떻게 됐는지 그러고 있었는데요. 네. 아, 그래도 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어떤 기회, 네, 서로의 네. 믿음을 쌓는 어떤 네, 네, 그런 네. 거다. 또 어쨌든 동료들이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를 안 하고 뒤에 가서 살짝 이제. 맞아, 그게 네. 센스네요. 네, 단톡방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진짜 나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뭐 실수한 게 있는데 그걸 저한테 살짝 하는 게 아니라 참고를 막 걸어가지고 저희 교수님 걸고 뭐 이렇게. 와, 그러면 정말 다시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걸 또 막,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그러실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기억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제 주변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신뢰가 안 가죠. 그렇죠. 살짝. 네. 그거는 저를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지적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나봐라 이렇게. 네, 자기 생각에는 고치려고 해준 거라는 듯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어쨌든 신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어쨌든 내가 먼저 또 믿음을 줘야 또 상대방도 믿음을 준다는 그 상호성의 법칙도 네. 함께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 그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저희가 네.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신뢰로운 사람이 될까가 아니라 그냥 믿을 만한 사람들의 특징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심리학에서 연구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관적인 게 중요하죠. 이랬다 저랬다. 뭐 그게 변덕이 정말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갑자기 그러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똑같으면 이제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지루하다는 게 똑같다는 게 이 사람이 적어도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갑자기 돌변해서 딴 사람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죠. 일관성. 네, 맞아요.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예측 가능성 그리고 네. 일관성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How and Why Humans Trust라고 해가지고 아예 메타 분석을 해서 네. 신뢰로운 사람의 공통점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네. 딱 나눈 연구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보면 이게 일관성이라는 게 나한테만 잘해주는 일관성도 조금 의심이 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네. 그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남자친구 예를 들었으니까 남자친구가 나한테는 분명히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평이 안 좋다. 그럼 사실 그것도 신뢰가 안 가죠. 그렇죠. 의심이 가고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막 잘해주는 것 같은데 뭔가 딴 사람 얘기를 굉장히 나쁘게 깎아내리면서 한다. 그러면 내 얘기를 딴 데 가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뒤에 이렇게 뒷담화를 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그러니까 둘이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네. 혼자 막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 뒤에 가서도 내 얘기를 하겠구나 네. 싶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딴 데 가서 이상하게 꽈서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랑은 이제 아예 거리를 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사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런 순간이 오면은 또 막 혼자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막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한테 다른 사람들 욕을 한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의심이 너무 많은가 봐요. 저는 일단 그러면 네. 아니다. 딴 아, 데 그래요? 가서도 똑같이 말할 것이다. 음. 일단 의심을 하는데.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차피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심리학에서 네. 자 예를 들어서 3명 있습니다. 삼각관계예요. 네. 이제 삼각관계. 네,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2명, 어떻게 음. 할까요? 여자 2명, 남자 1명이라고 합시다. 네네네. 네. 근데 2명이 있어요. 그리고서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이제 경쟁자가 이게 삼각관계니까 경쟁자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경쟁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일단 안 좋게 보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그 이유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가서 PD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했다. 안 그러지만 네. 네, 당연히 좋게 얘기를 하지만 네. 나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네, 왜냐하면 제가 나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게 나쁜 얘기가 피디님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얘기를 하는 저와 이 나쁜 얘기가 연결이 돼요. 아. 이 사람이 하는 나쁜 이야기와 이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인상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삼각관계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얘는 나쁘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좀 이런 하는 나쁜 얘기랑 이 사람이 연결이 돼서 안 좋은 인상을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내가 약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한테 씌워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딱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칭찬을 하고 막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좋은 얘기가 저 사람은 칭찬하고 밝은 사람이야. 뭐 그 칭찬하는 사람도 뭐 나쁘게 생각되진 않겠지만 그거보다는 칭찬을 하는 사람을 더 좋게 봐요. 이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한다. 이 사람이랑 좀 친해지면 나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할 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도 오겠구나. 좋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면 어떡해요? 너무 만만하게 봐서 네. 쟤는 어차피 다 좋게 얘기를 하고 다녀.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 나쁜 얘기도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나쁜 얘기를 하면 너도 좀 사람 험담 좀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래도 이제 그래도 저 사람 칭찬을 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나쁜 네. 얘기하면 싫죠. 이건 상호적인 겁니다. 일단 네. 네. 일단 들었어요. 네. 나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고 그 기분 다닌다고. 나쁘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저는 그 사람 험담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죠. 아니다. 그래도 네. 이제 또 사람들 한 관계 있을 때 이제 제가 너 이렇게 욕하고 다닌다더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래도 그래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안 그러니까 나오죠. 거기서 만약에 한다면 그거 착한 척이니까 안 해야 되겠네요. 그게 내 마음에 조금 더 착한 척일까. 그 사람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은 뭐 이런 그 일은 좋은 점은 있겠지. 맞아요. 뭐 뭐 그냥 그렇게 뭐. 한다 해도 뭐.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얼굴 표정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맞아요. 마음에 있는 얘기가 다 나와요. 그건 그래요. 얼굴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는 네 아닌 거죠 뭐.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뭐 내가 설령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뭐 그 사람이 이런 점은 좋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도 내 얼굴 표정은 안 좋을 테니까 네. 내가 그거를 괜찮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네. 그렇게 그다음에 하겠네요. 그래? 그냥 이제 그 다음에는 얘기를 주제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딴 걸로. 그 얘기 이제 끝. 이 사람에게 안 하는 걸로 되지 그러게요.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또 그런 지혜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 신뢰로운 사람 그 공통점의 제일 첫 번째가 평판이었어요. 주변 네. 평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주변에서 어떤 이미지를 좀 쌓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평판이 신뢰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게 신기했고요. 네. 그 다음이 두 번째로 그 신뢰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가까이서 지낸다는 이유만으로도
신뢰가 한층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웃사촌, 뭐 늘 나오는 이웃사촌. 얘기잖아요. 가까운 네. 데 있을 때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알게 되고, 멀리 계시면은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뜬금없는 소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조금 내 사정을 좀 알 것이다. 실제로 알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또 멀린 친구한테 전화해서 설명하려면 이걸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저러고 이랬는지.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절친이 이제 아주 오래된 절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주자주 얘기하는 친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절친이 아니라도 또 자주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회사에 이런 친한 사람 하나 있으면 다닐만 하죠, 회사가. 맞아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자주 만날 수 있는, 뭐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회사면 거의 매일 볼 수 있죠. 그런 관계가 사실, 그러니까, 뭐, 아주 나의 그 옛날 얘기부터 마음속 깊이를 다 알지 않더라도, 일상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라는 네. 딱 그 네. 말인 거네요. 회사에서도 사실 같은 상황을 다 알고 공유를 하니까 그렇죠. 네.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신뢰가 쌓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다음에 회사를 또 떠나면 또 이제 연락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럴 땐 또 이제 오래된 절친이 중요하지만. 심리적 거리가 또 가까운 사람들도 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런 가까이 자주 볼 수 있는 사람 중요하고요. 네. 그게 동료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을 매일 간다. 네. 그럼 이분은 저를 매일 보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생기는 또 유대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제가 아메리카노를 시키는데 어느 날 제가 딴 거를 시켰다. 그러면 뭐, 오늘 왜 그런 안 게, 드세요, 아메리카노. 딴 거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아주 뭐 대단한 신뢰가 아니라도 우리가 데일리로 만나는 것에 서 나오는 그런 신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스몰 토크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막 그 플러팅 기술 중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 앞에서 알짱알짱 대화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조금 적용이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주 보면은, 그게 어려운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같이 있을 기회를 찾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대학에서는 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같이 근데 플러팅은 조금 이거는 조금 다른가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너무 이게 익숙하면 신비로움이 없어서. 너무 알짱.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리를 이용하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네. 이거 제가 이게 딸 친구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안 보겠지, 이런 건. 자, 이제 그 친구가 이용하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어디 친구들 모임이라던가 모임 같은 데서 바일 수도 있고 커피숍일 수도 있고 이런 파티 같은 데서 모이는데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괜찮은 남자분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그러면 이 친구는 정말로 당당하게 알짱인데요? 그 앞에 딱 걸어가서 네. 저는 약간 놀랐어요. 그 친구가 이거를 궁금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 You're the hottest guy I ever seen. 딱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약간 한국 드라마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다음에 말을 한 다음에 딱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충격이. 네, 그러니까 이거네요. 이제 한국 드라마, K 드라마에서 네. 많이 나오는 너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쿨하게 딱 돌아서 저쪽 가버리는 거.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그 남자애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깜짝 놀라고 네. 계속 그쪽 신경 쓰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여성분, 여자애는 그 여자애 지금은 이제 결혼했지만 그 애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시선을 즐기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네, 그러니까 이 남자애한테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생겼네 딱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네. 주변에 애들 다들 막, 야, 정말 쟤는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 이렇게. 같이 그 남자 옆에 있던 친구도 놀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했을 거죠. 야, 쟤 대단하다. 음. 그런데 또 이제 너무 와서 막 네. 가까이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담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전 너무 놀라서, 야,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한 방 훅 날린 다음에 네. 근데 그래도 또 그 꼬시고 또 사귀려면 어쨌든 신뢰는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거리감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살짝은 알짱알짱 되는 네, 저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친구도 그러니까 네. 멀리 가버린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사정권 안에 있었군요. 자기가 이제 이 안에서 파티니까 여기서 저 친구가 그게 웬만하면 가서 말을 붙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네요. 네, 말을 안 붙일 수가 없는. 근데 저 친구가 나한테 말을 붙이게 만든 거죠. 내가 한 방 던지고 간 것으로. 완전 해서. 기술이네. 네. 플러팅 기술. 네. 이거는 저도 나중에 아주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니면 팁을 한번 줘봐야겠네요. 친구들에게. 네. 필요한 친구들에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중요하다는 거였고요. 사실 이 평판과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그 신뢰로운 사람의 공통점 1, 2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것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측 가능성, 일관성이 있었고요. 이거는 조금 신기했던 게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능력에 대한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신뢰가 더 높다라는 네.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정말 뭐 부탁했을 때 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다 준다거나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도 이 사람 믿을 수 있어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믿을 수 있다는 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일상에서 그게 아마 영어로 나선 컴피턴트라고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컴피턴트, 그러니까 그냥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떤 역량 같은 거네요. 네, 그 사람이 네. 갖추고 있는 네. 해낼 수 있는 어떤 역량 같은 네, 거. 기본적인 걸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내가 도와줘야만 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면 그러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 신뢰라는 어떤 건지 알것 단어는 같아요. 좀 네. 맞지 않는 단어일 수는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실제로도 그 반대로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으로 나왔던 게 낮은 성과였어요. 네. 로우 퍼포먼스. 네. 그런 이 신뢰라는 어쩔 수 없는 것 단어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걸 해낼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것들도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두 가지가 정직성과 호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정직한 면모 그리고 호의라고 합니다. 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있지 말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다크 심리학에 피해갈 게 바로 이겁니다. 네, 호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 자기가 뭐 아주 불편하지 않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친절한 사람, 호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을 수 있죠. 맞아요. 친절한 사람.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는 그 호의가 계속되면 그 권리인 줄 안다, 권력인 줄 안다라는 그 프레이즈 들어보셨어요? 그 말도 꽤 유행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안다 이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바뀌어서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의를 굉장히 좀 낮게 평가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좀 각박하고 경쟁적인 사회였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사실 경쟁적인 사회죠. 지금도 각박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와중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계속 의심만 하고서는 인간관계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아직은 살만한 사회, 우리가 서로 이게 상호적이기 때문에 호혜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렇게 조금 잘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용당하고 내가 힘들어지고 피해받을 거를 걱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그 쭉 얘기했던 6가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씩 좀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내 건강에도 네. 그리고 또 나와 상대하는 사람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닐 때는 단호하게 이건 음. 아닙니다. 딱 잘라서 말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반대로 저희가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이 연구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정말 그냥 다 반대였어요. 좀 이 사람이 일관성이 없다든지 조금 낮은 성과를 보인다든지 또 낮은 투명성이라는 단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음흉한. 의문스럽다. 그리고 동시에 음흉한 음. 그런 사람이 조금 믿을 수 맞아요. 없죠. 그러니까 너무 투명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의문스러운 것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라는 네.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사회 속에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하는 거, 그 평판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낮은 의사소통 빈도도 그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하는 것도 그쵸. 네. 그게 너무 말이 없는 게 과묵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과묵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쑥스럽고 샤이해서.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티가 나잖아요. 어떤 정직성이나 호의나 이런 건 티가 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정말 이렇게 침묵하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조금 신뢰가 가진 않죠.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또 심리학 연구에서 낮은 의사소통 빈도도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조금은 용기를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근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다 되었어요. 어떡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까지 해가지고 다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불안정한 애착을 이용하라,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들에 반대되는 또 심리학 이야기들을 나눠봤잖아요.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다크솔로지를 믿지 말고 진짜 사이콜로지를 믿어라 이런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저도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할 필요 없고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고요. 내가 모르는데 나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더 가깝게 행복하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너무 그 부정적인 거에만 확 이게 몰입이 되다 보니까 네.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그럼요. 저도 아니 정말 문득문득 네, 이런 친절이 있나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저희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12월에는 교수님과 함께 심리학의 유명한 책들 함께 또 읽어보려고 하니까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